오늘은 정신분석에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이성 부모를 사랑하고 동성 부모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훨씬 정교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말기에 가면 깨져서 온 전체에 퍼진다는 설명도 합니다. 조금은 문학적인 설명이기도 하죠. 이러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접하곤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하게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워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죠. 저 역시도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있었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루스, 즉 남근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두고 페미니스트들이 정신분석을 공격할 때 남근 중심주의라는 말을 곧잘합니다. 주디스 버틀러 같은 학자들도 레즈비언 팔루스 같은 말을 짓걸려대면서 여성의 남근 문제를 부정하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여성에게도 남근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페미니스트들이 정신분석을 비판할 때 자기들 상상력으로 마음대로 떠들었다는 겁니다. 최근의 논문도 그렇고 과거에 나온 책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분석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상당한 오해로 단순화되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죠. 이게 일반 대중에게만 그렇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심각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세 가지 기능을 지닙니다. 첫 번째, 의미를 새로 세운다. 두 번째, 신체 리비도가 활동할 영역을 정한다. 세 번째, 거리를 만들어 아이가 엄마의 유일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마에게서 떼어낸다.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추상적인 것들이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서 독립적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에게서 분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동생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아이는 엄마를 몹시 귀찮게 합니다. 태네의 동생을 질투하는 겁니다. 엄마가 자신의 생존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엄마를 독점하려는 어린아이의 이기심입니다. 자기를 살게 해주는 엄마를 뺏길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봐주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내용은 생소한 내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이트와 라캉은 정신장치를 밝혀내고 각각의 기능도 설명했었습니다. 단순히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행동에 적용한 것은 아니죠.